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는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딱 그런 꼴이라서 본인은 어떻게든 저를 한번 골탕 먹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번번이 수가 읽혀서 실패를 반복하십니다. 앵간해야 한번 속아주는 척이라도 할 텐데 뻔히 보이니까 그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이고 아이까지 태어나 새 식구가 별일 없이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시어머니 덕분에 종종 한 번씩 심심할 틈이 없네요. 시댁과 차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명절이나 어쩌다 한 번씩 시댁에 내려갈 때면 어김없이 어머님이 수작을 부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조만간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일단 명절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재작년 설날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명절 연휴를 며칠 앞두고 웬일로 먼저 전화를 하시더니 이번 설날에는 내려올 필요 없이 너희들끼리 보내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한참 전 세계를 뒤흔든 전염병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정부에서도 명절이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권고를 하던 때였을 거예요. TV에서도 보니까 4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하더라. 괜히 니들이나 우리나 서로 옮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번 설에는 각자 집에서 맛있는 거나 해먹고 푹 쉬어라. 우리 손주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집에 있는 게 낫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1년에 딱 2번밖에 없는 명절인데 저희가 어머님 댁으로 내려가야죠. 라고 대답을 하실 줄로 아셨을 텐데 제 성격에 마음에 없는 빈말은 잘 못하거든요. 안 그래도 아이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래저래 외출하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어머님이 내려오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아유, 어머님 어떡해요? 아쉽지만 할 수 없죠 뭐.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다음에 좀 조용해지면 따로 찾아뵐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진짜 내려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 역시 제가 하자는 대로 군말 없이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이 내려오지 말라 했으니 이번 설은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자고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친정은 부모님 모두 은퇴하셨고 시골에 조용히 전원주택 짓고 생활하고 계셨어요. 시댁에 안 가도 되니까 친정에나 하루 내려갔다 올까 싶어 전화를 드렸더니 그 동네에 전부 나이 많은 어르신들 뿐이고 시국이 뒤숭숭해서 외지인들 들락거리는 거 안 좋아하시니까 그냥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처럼 긴 연휴를 통째로 쉬게 되어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그때 한참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던 시점이라서 아이와 함께 세 식구가 집에서 푹 쉬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이랑 시간도 오래 보내고 밀려있는 TV 드라마 보면서 맛있는 거 해먹고 마음 편히 보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연휴 첫날이 되자마자 시아버지에게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희들 이번 설에 안 내려오기로 했다면서? 나야 뭐 상관없는데 너희 시어머니가 맨날 서운하다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그래도 명절인데 하루 정도는 내려와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시어머니 성격에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어떻게든 없는 핑계라도 만들어내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분인데 겨우 이런 일 때문에 설 명절을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셨죠. 아버님의 그런 전화를 받고 나니 저도 기분이 왠지 찝찝하고 남편도 시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하고 있는 것 같길래 어차피 차로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설날 당일 아침에 내려가서 같이 아침만 먹고 올라오자고 했어요. 아직 우리 애도 어리고 시댁에서 자고 오는 것까지는 저도 불안해서 싫은데 딱 밥 한 끼 정도는 제가 양보할 수 있었죠. 그렇게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설 당일에 내려가서 아침 먹고 올라오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도 본인이 했던 말이 있으니 하루 전에 미리 내려와서 자고 가라는 말씀까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야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안 내려와도 아무 상관없는데 굳이 오겠다고 하면 간단하게 차례상 차리고 떡국이라도 끓여서 준비를 해놔야겠네. 그럼 그렇지. 제가 내려간다고 하니 어머님의 말투는 변함이 없었지만 전화기 너머로도 금방 기분이 좋아지신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편하게 집에서 명절 특선 영화나 보며 쉬려고 했던 제 계획이 조금 틀어지긴 했지만 하루 정도는 내려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설 당일 아침에 일찍 내려갔다가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출발해서 다시 올라오면 귀경길 차 막히는 것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댁 내려갈 준비를 마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3층이라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아이는 남편이 안아들고 저는 짐을 양손에 들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겨우 몇 시간 하는 외출이었지만 아이가 하나 있으니 짐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양손에 잔뜩 커다란 가방을 들고 뒤뚱뒤뚱 걸어 내려오는데 발밑이 잘 안 보여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발을 헛디뎌 그대로 계단에서 앞으로 구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계단을 거의 다 내려온 상황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엄청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넘어지면서 땅을 짚는다고 팔을 뻗었다가 손목이 조금 삐끗한 것 같았어요. 당장은 놀라기도 했고 크게 아프지 않아서 난 괜찮으니 그냥 내려가자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차를 타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 손목이 퉁퉁 부어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제 손목을 보고 이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다고 차를 돌려 병원으로 가자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병원에 정말 급하고 아픈 사람들만 갔기 때문에 고작 이런 일로 병원까지 가서 괜히 안 걸려도 될 병에 걸려오는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났어요. 남편이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다가 마침 휴일에도 진료를 보고 있는 정형외과를 찾았고 지금 바로 와도 된다고 하길래 잽싸게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도착해서 PCR 테스트하고 결과를 기다렸다가 음성 판정 받고 나서 겨우겨우 진료를 받아보니 손목뼈에는 문제가 없는데 인대가 늘어났다면서 일단은 반깁스를 하는 걸 추천하셨어요. 1시간 만에 손목에 깁스를 하고 병원을 나왔는데 아침 7시에 집에서 출발했지만 병원에서 나온 시간은 거의 10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시댁에 가는 건 다음에 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푹 쉬자고 했지만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긴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우리 내려온다고 식사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어떻게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댁으로 내려갔더니 시간은 이미 아침 시간을 넘어 점심 먹을 때가 다 되어 있었고 아버님은 제가 넘어져 다쳤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셨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저 사람은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 내려오면 같이 만두 빚겠다고 다 준비해놨는데 혼자 하게 생겨서 심통나서 저래. 아버님 말을 듣고 거실을 보니 커다란 양푼에 만두소가 준비되어 있었고 만두피도 한참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만두를 거의 200개 넘게 만들 분량이라고 하는데 대체 명절에 아침만 먹고 가겠다는 사람 붙들고 무슨 짓을 하려고 했을까 싶었습니다. 당장 저희가 밥 먹으러 내려왔으니 어머님이 급하게 만두를 20개 정도 만들어서 국을 끓이고 늦은 아침을 먹었어요. 시간은 이미 12시가 넘었지만 저희도 아침을 안 먹은 상태고 시부모님도 우리를 기다리면서 식사를 거르고 있었으니 그때 겨우 아침을 먹은 거죠. 먹자마자 일어나긴 눈치가 보여서 제가 어머님 도와서 만두를 같이 만들겠다고 했더니 팔이 그 모양인데 하긴 뭘 하겠다는 거냐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자기가 만두 다 만들면 너희 거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TV 보면서 놀고 있었고 남편과 어머님이 마주 앉아서 만두 200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 몫으로 한 보따리 챙겨주셔서 그때 가져온 만두를 거의 2달 정도 집에서 먹었네요. 분명히 저한테 억지로 만두 빚게 시키면서 만두가 이쁘네 안 이쁘네 잔소리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제가 그날 다치는 바람에 며느리가 아닌 아들만 고생을 시켜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맞벌이하고 아이 키우며 살고 있는데 어머님 눈에는 제가 집에서 팽팽 놀고 먹는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며느리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어떻게든 고생 한번 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기회만 보고 계십니다. 작년에 한번 어머님이 본인들 결혼기념일에 저희 부부와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시부모님과 같이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내키지 않았지만 비행기 티켓이며 숙소까지 전부 어머님이 예약하시겠다고 해서 거절하기 참 애매하더라고요. 정말 좋게 생각해서 일하고 애 키우며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제주도 여행하며 기분 전환이나 하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도착을 했더니 어머님이 예약하신 숙소가 호텔이나 리조트도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집이었어요. 어머님 친구분이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장만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와서 지내다 가신다고 하는데 그 집을 4일 동안 빌리셨더라고요. 다행히 방은 2개가 있어서 시부모님과 한 방 쓰는 일은 면할 수 있었지만
점심이야 관광을 하면서 나가 먹는다 치면 최소한 아침 저녁은 꼼짝없이 시부모님들 밥상을 차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사실 양심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건 다 맛있다 해주고 맨밥에 계란 후라이만 하나 있어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괜찮은데 시부모님은 다르잖아요. 안 그래도 신혼 초부터 저한테 요리 못한다고 엄청 잔소리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나를 한번 제대로 잡으신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설날의 만두 사건도 그렇고 제가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어떻게든 저한테 밥을 하게 만들어서 음식이 이건 짜고 저건 달고 너는 도대체가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구박하시는 것이 어머님의 즐거움이셨거든요. 그래도 처음 결혼했을 때는 밥솥에 물 맞추는 것도 잘 못하고 겨우 라면이나 끓이고 계란 후라이만 할 줄 아는 것이 전부였는데 결혼 생활 몇 년 하다 보면서 조금씩 요리가 늘더니 이제는 맛을 떠나 국이나 찌개 그리고 남편 좋아하는 제육볶음, 오징어 볶음 정도는 능숙하게 합니다. 남편이야 제가 해준 음식이 다 맛있다고 해주지만 시어머니는 실수하기만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서 솔직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제주도 여행 첫날 점심때 공항 근처에서 렌트카를 빌려 숙소에 짐을 풀었고 근처에서 간단하게 관광을 하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 되었는데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4일 동안 집에서 밥을 해먹어야 하니까 미리 장을 좀 보자 하시는 겁니다. 여행 경비도 아낄 겸 아침 저녁은 집에서 해 먹으면 되겠다. 아까 보니까 압력밥솥도 있고 웬만한 조리도구나 양념도 다 있더라고. 숙소 들어가기 전에 마트 들러서 장 보고 오늘 저녁부터 맛있는 거 해 먹자. 제주도까지 왔으니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얻어 먹어봐야겠다.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고 머릿속으로 내가 할 줄 아는 요리가 몇 개 없는데 어떻게 돌려막아야 4일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장 볼 때 뭘 사야 하나 리스트를 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남은 여행 일정 내내 아침 저녁 밥상 차릴 걱정에 여행이고 뭐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위기에서 구해준 건 남편이었어요. 에이, 제주도까지 왔는데 무슨 숙소에서 밥을 해 먹어?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맛집은 다 조사해놨으니까 내가 가서 포장해 오면 돼. 시어머니는 제주도 물가도 비싸고 매 끼니 그렇게 사 먹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그냥 집에서 밥 해 먹자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남편은 우리 비행기 티켓이랑 숙소까지 부모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여행 내내 식사는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부터 회, 생선구이, 아구찜 등등 맛있는 것들을 나가서 포장해 오기 시작했고 아침에도 7시면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 오더니 성게알 미역국이나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고사리 해장국이나 몸국 그리고 전복죽 같은 걸 매일 포장해서 밥상을 차렸죠. 자기 아들이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나서니까 시어머니도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꿍한 얼굴로 밥만 잘 드시더라고요. 제주도 여행까지 와서 저한테 밥을 얻어먹고 싶으셨나 본데 제가 하는 맛없는 음식 먹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 외에도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괴롭히려고 머리를 굴리고 꾀를 내시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크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남편이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가 빠른 건지 힘든 일 시킬 때마다 자기가 대신한다면서 저를 구해줬고 아버님도 옆에서 며느리 괴롭히지 말라며 거드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원래 신혼 초부터 며느리가 세상 제일 예쁘다고 하시면서 저를 아껴주셨고 우리 남편도 눈치는 정말 한숨 나올 정도로 없는 사람이지만 시어머니가 빤히 보는 앞에서 제 밥그릇에 생선가시도 하나하나 발라서 수저 위에 올려줄 정도로 저를 위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괴롭히려고 머리를 굴려도 그냥 웃으면서 살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진작에 어머님이랑 크게 한번 붙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님이랑 저희 기싸움은 당사자인 저희 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님도 전혀 눈치 못 채시고 남편도 자기 엄마가 정말 인자하고 착한 시어머니인 줄 압니다. 평소에 시어머니가 말씀도 조곤조곤 하시고 언성을 크게 높이신 적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착하고 인자하신 어머님인 것 같지만 어떻게든 저를 한번 골탕 먹이고 뒤에서 몰래 저를 일시키고 부려먹으려고 엄청 머리 쓰시는 분입니다. 여자들끼리의 주도권 다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는 전혀 어머님을 이겨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저렇게 혼자서 난리법석을 피우세요. 남편은 항상 제가 모든 일에서 1순위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특히나 재작년에 아이 낳은 뒤로부터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아버님도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제가 힘들까 봐서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라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혼자서 집안의 두 남자를 다 휘어잡고 여왕처럼 군림하며 사셨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굴러들어온 제가 그 두 남자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다 빼앗아가 버렸으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제가 믿고 꼴보기 싫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저도 제 성격이 있는데 잘못한 것도 하나 없고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님한테 굽히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시어머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언제 한번 저를 제대로 혼내주기 위해서 칼을 갈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호락호락하게 당해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머님도 이제는 포기하고 이 집안의 실세는 어머님에게서 제게로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시고 괜한 기싸움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희 둘이 다투게 되면 아버님은 몰라도 저희 남편만큼은 분명히 제 편을 들 게 뻔하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